안녕하세요. 앞으로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가겠습니까? 그리고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합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주가는 끊임없이 내려갈 겁니다. 바닥이 없다. 지하가 어디까지일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마 가파르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언제를 보냐? 저는 한 내년 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쯤이 되면 한국의 주가가 지금 2400점이잖아요. 그의 반토막은커녕 1000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400이다라고 하면 2023년 12월 연말이 되면 800, 900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800이라고 치면 지금 현재와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3분의 1 토막입니다.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난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보겠습니까? 2004년에 1%였던 기준금리가 2006년에 5.25%까지 미국 그리고 한국 등 유럽에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2022년 그리고 23년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보냐면 2023년 3분기부터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라지거나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건 미국이 2022년 23년 기준금리를 올리면 빠르면 23년 3분기 혹은 24년 25년에는 경제 충격이 반드시 온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는 어김없이 경제 충격이 왔습니다. 그게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 기준금리를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그로 인한 충격이 어느 곳에서든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1%이던 게 5.25%까지 오르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에 터지고 한국도 되게 경제가 어려웠던 것처럼 앞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2022년 올해 23년 내년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무리하게 연끌 비토한 사람들이 대거 무너지고 몰락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터졌을 때 그 이후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주식시장도 매우 안 좋았죠. 그와 비슷하게 흘러갈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주식은 2023년 하반기에 매우 안 좋은 상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은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아마 꽤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2004년부터 2013년, 4년까지 있었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이 이번에도 벌어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점점 더 커지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그 거품이 거의 끝까지 와 있다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더 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오르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아예 사거나 어떻게 빌려서 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리 할인 분양을 나고 싸게 해준다라고 한들 10억, 2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연봉을 1억 5천 2억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최저임금도 별로 안 오를 것 같고 각종 직급이나 직책도 되게 간소해지고 있는 시대에 이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무력화되고 주 92시간 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재벌가 족벌가 대기업들 위주의 정책인 거지 보통의 사람들이 소득이 더 늘어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직장인들이 월급을 대거 많이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 되겠죠. 직급이 올라간다고 직책이 올라간다고 과거처럼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극소수들은 더 많은 돈을 받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경제 혹한기는 경제의 겨울은 이미 시작이 됐고 그 혹독한 겨울이 절대 짧지 않을 거다. 최소 5년 이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티는 사람들은 그 다음 시즌에 또 그래도 살아갈 길을 찾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큰 기회를 갖겠죠. 하지만 지금 무리하게 빚을 져서 4억, 5억, 7억씩 빚져서 오도 가도 못한 처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은 인생이 사실상 절벽으로 벼랑으로 내몰린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시중금리가 10% 되면 대출 5억 낸 사람이 1년에 이자를 5천만 원 내야 된다는 거죠. 원리금 빼고도 말이죠. 3억 빌린 사람들도 1년에 이자를 3천만 원 내야 되죠. 월 250만 원이죠. 월 250만 원씩 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거지꼴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싸하고 멋있는 아파트, 새 아파트에 사는데 라면 먹고 사는 거죠. 치킨 한 마리도 애들한테 제대로 못 사주고 개 거지처럼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넉넉하냐? 아니죠. 아르바이트로 가야 되고 이것저것 허겁지겁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지 겨우 원리금 갚든지 이자 내든지 한다라는 거죠. 그냥 파산하면 되잖아.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쉽지 않다라는 거죠. 두 손 두 발 덜어버리면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채무불이행자 등재되고 신용불량자 되면 인생이 거의 대부분은 끝장이 나고 다시는 보통의 삶을 못 산다라는 거죠. 되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평생 하층민, 노예,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닌 비인간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 절대로 앞으로의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절대로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인 거죠. 우리는 꽤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다라는 거죠. 궁지에 내몰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품이 커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파산하고 경매하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온갖 대청소의 시기가 벌어지고 나면 또 나중에 다시 한국의 경제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자본주의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냥 대충이 아니라는 거죠.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다 짜여져 있는 판에 개개인들이 욕심과 탐욕을 부리면서 걸려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부로 대박을 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또를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은 폭등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됩니다. 앞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앞으로 2,400인데 다시 3,000을 찍고 3,500을 찍겠습니까? 1년, 2년 안에? 아니면 2,000이 무너지고 1,000이 무너지고 7,800이 되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2,400인데 이게 1,200이 되고 1,000이 무너지고 7,800이 되는 것도 아마 우리가 겪어야 될 일 같습니다. 아마 기득권들이, 재벌가 족벌가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아마 그렇게 내려갈 때까지 두고 볼 겁니다. 기다릴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대거 많은 개미들이 답이 안 나온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갈 때, 떨어져 나갈 때 그때쯤 돼서 싼 가격에 대량으로 매수할 겁니다. 재벌가 족벌가들은 절대로 주식을 다 팔지 않습니다. 대거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으로 쥐고 있고 또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싸게 사들이고 평생 머물면서 자기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개돼지처럼 정말 고기도 제대로 못 쓰이고 일반하길 바라는 거죠. 자기한테 함부로 대들고 덤비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 정치의 기득권들의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기득권들의 개수작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 생업에서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정말로 착실하게 잘 지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의 사람, 중산층의 삶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만이 잘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꽤나 무섭고 꽤나 두려운 일입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탐욕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내가 정말로 이번 시기 때 대박을 보겠다, 큰 돈을 벌 거다, 이런 생각들은 함부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그 시점을 잘 맞춘다라는 건 사실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거죠. 차라리 사서 평생 보유한다, 싸게 사서 평생을 가져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내가 살 공간, 평생을 살겠다라고 마음 먹는 우리 가족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싸게 사서 평생 머물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래도 괜찮은 부동산을 사지 않겠냐라는 거죠. 주식, 고배당 우량주,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주식, 내가 평생 동안 배당 수익을 받아서 오래오래 가져가겠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는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대략 그래도 중간 이상의 성률을 가지고 원하는 주식을, 원하는 부동산을 갖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살아가기가 만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직접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둘씩 따져보면서 잘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거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라도 나의 노력과 내 땀방울과 내 정성과 무엇이든 내 노력이 들어가야지 이게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주 치열하게 아주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영혼을 다 바쳐서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100%는 없죠. 내가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것도 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이상 꽤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현실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지는 우리 각자 개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